자, 19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오후장 진행 중에 있는 시간인데요. 정규장 마감을 좀 앞두기 전에 영상을 또 켰습니다. 오후에 일정이 있기도 해서요. 자, 오늘도 뭐 시장 상황은 썩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전에는 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2% 넘게 하락이 나오더니만 그래도 좀 오후 들어와서 메꿔주는 모습이었는데 재차 또 다시 하락 폭이 깊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또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하락 마감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여전히 높습니다. 1450원대까지 내려오더니만 재차 또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죠. 이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가 이번 주 들어와서 굉장히 좀 거세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만 또 1조 원 이상 또 팔아치웠네요. 코스닥은 한 1000억 정도. 자, 근데 이제 오늘 파도 주가가 마이너스 8%, 장중에 또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엔비디아 역시도요. 어제 오늘 또 이렇게 빠지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아니다, 어제 올랐었나요? SK 하이닉스? 빠졌었죠. 월요일 날 오르고. 어찌 됐건 뭐 빠질 때는 뭐 이제 우리가 또 매수의 기회를 한번 또 점쳐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을 한번 또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12,000원 선에서 일단 추가 1차적인 매수 의견을 드렸었기 때문에 좀 이 2배에 가까운 수익이 만들어졌었지만 2배 넘게도 만들어졌었죠. 조금 반납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 한 9% 이렇게 또 수익 구간이기는 한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2조 원을 1차 목표로 잡고 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건 상승과 하락은 반복하기 마련이고 결과적으로 2조 원을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가줘야겠죠. 그죠? 분명히 돈을 지속적으로 버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업의 평가 역시도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조 1000억 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외국인들도 다시 매수 좀 어느 정도 들어와줬죠. 근데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이거는 뭐 장 종료가 돼 봐야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들어와서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심리 악화 이게 사실상 이 증시의 흐름을 만드는 것인데 이 투자 심리가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첫 번째로는 결국은 이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미국의 또 이야기가 되겠죠. 뭐 우리나라도 뭐 여전히 사실 뭐 경기가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 미국 이 경기 불확실성 이게 이제 원인이 됐던 거는 바로 이 셧다운 사태가 되겠죠. 이 셧다운 최장 기간 또 진행이 되면서 이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어떤 경기에 대한 방향의 불확실성이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요인인 요 금리 부분의 결정, 금리 결정에 지금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게 되면서 다음 달 예정이 되어 있는 12월 이 연준의 회의 일정 거기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될 텐데 지금 동결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상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증시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오늘의 지금 이러한 하락은 조금 뭐 뼈 아프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좀 하락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이 60일선 여기까지도 지금 열어놓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전에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발생됐던 요 지지라인 여기까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가격적으로는 한 2800원에서 2만 한 600원 구간 여기까지는 일단 좀 열어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뭐 신규 매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팔고 수익 보신 분들 뭐 재매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뭐 쉽게 쉽게 가는 법이 없어요. 뭐 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증시를 겪을 때
상승하는 기간보다요. 사실 하락하는 기간이 더 길어요. 상승장은 굉장히 짧고 하락하는 하락장은 기간이 좀 굉장히 깁니다. 원래 상대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흐름이 잘 이어져 왔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조정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빠진다라고 했을 때 헤드앤숄더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아무쪼록 뭐 요거는 좀 일단은 네, 배제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어 놓을게요. 26,600원에서 한 28,000원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열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실적 발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가 또 가라앉는 이러한 주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AI에 대한 수익성 우려,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우려. 투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막 대규모로 이어지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거 니들 수익성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우려들. 이러한 것들이 이 최근에 좀 증시를 가라앉히는 좀 이러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늘 이러한 우려는 존재해 왔어요. 작년 2024년 초반 연초부터 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열리게 되면서 이 수익성에 대한 어떤 우려들은 지속적으로 나왔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가 이 우려들을 짓누를 수 있는 수준의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또 다시 한번 네,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여러분들 한참 또 새벽, 네, 내일 새벽이니까 뭐 6시 한 반쯤 또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아마 내일 이제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결과가 또 나와 있을 것이고 이 시간쯤 되면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마감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보는 거 뭐 정확하게 한번 보죠 뭐.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 20일 오전 7시네요. 6시 반이 아니라 3분기 실적 발표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또 반도체 섹터의 또 흐름 한번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그동안에 나왔었던 이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좀 발표가 되어 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고 뭐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결국은 핵심은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되겠죠. 물론 뭐 전력도 있고 뭐 소부장, 뭐 소재, 부품, 뭐 장비 뭐 안 중요한 건 없습니다만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완성품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도를 이끌었던 요 HBM에 이어서 이제는 HBF가 급부상할 것이다.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HBF,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아서 HBM처럼 이제 만든 것이고 HBM이 이제 빠른 어떤 연산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면 이제 HBF는 막대한 데이터를 저장을 시켜놓고 이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제 읽고 쓰는 그런 어떤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너무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각각의 이제 역할이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낸드 플래시의 장점은 뭡니까? 비휘발성 메모리로서 이 전력에 대한 효율이 D램보다는 훨씬 더 네,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역시도 지속적으로 강력하다. 뭐 이런 전망들은 계속 나와주고 있죠. 물론 그 수요가 정체 시기가 분명히 다가오겠지만 뭐 정점은 28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27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견은 다분합니다만은 최소 못해도 앞으로 1, 2년 정도는 그 수요는 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야 이 AI에 대한 어떤 우려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반복이 되어 왔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또 실적 발표가 예상한 것보다 뭐 좋지 못하거나 뭐 기대치에 미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또 반도체 한번 또 조정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도 양대 시장이 좀처럼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좀 벗어나나 싶더니만 오늘 재차 과매도 구간으로 또 진입을 했고요. 코스닥은 지금 지속적으로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반등이 나오면은 정말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뭐 시장이 지금 뭐 연일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뭐 수급적인 부분도 좋지 못한 상황이고 오늘 또 22,800원 요 부분에서 좀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힘들 내시기 바라겠고요.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0%좀 빠져 있는 뭐 이런 자리기는 한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 찍어드리면서 최근에 매수에 대한 타점은 아예 잡아드리질 않았었어요. 그죠? 요때 한번 좀 언급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박스권에 하단 내려왔을 때 한번 매수해볼 만하다. 그러면 이렇게 또 수익이 나왔었죠. 그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빠져 내려온 상황 속에서 이전에 1차 상승 끝났을 때 조정 나왔을 때 요 눌림목 구간, 요 지지 구간 여기를 좀 단기간 잘 지켜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면서 또 대응을 해볼 생각이니까요. 네, 이렇게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잘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요, 미국 증시도 아마 또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좀 반등, 이렇게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렸었던 슈어 소프트테크 그리고 어제 서부 T&D라고 하는 요 종목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짧게 이렇게 또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시장 상황 뭐 흐름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좀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SN 경제연구소 텔레그램 채널 역시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댓글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남은 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